그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나는 지능이 뛰어나거나 판단력이 탁월하지는 않지만 기억력은 좋은 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인생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구간이 있다. 엄마가 돌아가신 해가 몇 년도인지, 지금 사는 집이 언제 이사 왔는지, 그때 나를 은근히 괴롭히던 사람 이름 등등 가물가물 모호한 부분이 많은 시기, 바로 나의 중년기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중년의 위기나 갱년기를 전혀 겪지 않았어요. 우울하거나 침잠한 적도 없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열이 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증세를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워낙 둔감한 성격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당시에 너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년이나 갱년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내게 자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중년기를 버텨서 무사히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었는지, 수시로 사표를 내거나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을 때 어떻게 견뎠는지, 자녀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출판사로부터 중년의 터널을 지나온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이 담긴 책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아도 선뜻 응할 수가 없었다. 분명히 중년기를 통과했지만 특별히 사무치는 중년에 대한 애환이나 기억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중년이나 갱년기에 대해서는 자꾸 망설여지는 걸까 나도 의아했다. 수십여 년간 나를 지켜본 친구들, 나의 중년기를 관찰한 후배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노년의 문에 들어선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 평화로운 꽃길을 걸어와서가 아니라 너무 상처가 많아서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꽁꽁 감싸서 기억의 저편에 보내버린 것이란 걸. 차근차근 더듬어 보니 나의 30대 중반부터 40대는 전쟁터였다. 사업이 망한 남편, 치매 걸린 엄마, 당시엔 어렸던 딸아이를 책임져야 했고 신문기자란 본업 외에도 방송 출연이나 집필 등으로 수면 시간이 늘 부족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피곤했지만 직장이건 가정이건 내 일을 대신해 줄 이도 없었다. 내 삶의 목적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학습지를 풀듯 살아냈다. 당시엔 나 자신에 대한 애틋한 연민조차 사치였다. 그러다 50이 넘고부터 경이롭게도 그토록 가혹하고 냉정하고 때론 잔인하게 느껴지던 세상이 내게 다정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60이 넘고 나니 예전보다 성격도 착해지고 무엇보다 나에게 친절해지고 나를 아껴주게 되었다. 신데렐라처럼 요정의 마법 지팡이가 요술을 부린 것도 아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나에게 유리한 점만, 좋은 장면들만 떠올려서 참담한 일을 겪고도 울면서 잠든 적이 없다. 숱한 나의 실수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나를 혐오하지 않았다. 나를 자책하는 대신 날 보듬어준 덕분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햇살을 맞았다. 그렇게 믿는다. 또 항상 질문을 던지는 기자란 직업으로 살아와서인지 남들의 질문에도 절대로 침묵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주제넘게 이런저런 말을 남발했는데 뜻밖의 고마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더 잘할 자신도 없고 더 나아질 미래도 안 보여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더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금부터 대충 살아봐요. 마음과 몸에 힘을 빼봐요. 그래서 결과가 아주 엉망이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고요. 난 대충대충 건성건성 살아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라고 하셨죠. 그 말이 산소 호흡기처럼 도움이 됐답니다.
제가 동기 중 가장 빨리 부장이 되니까 주변에서 시샘이 많았어요. 사장이 예뻐해서 낙하산 인사를 한 거라는 소문이 나서 너무 속상해 그만두고 싶다고 하니까 기자님이 그랬어요. 멋진데? 조직에서 아무나 낙하산 안 태워줘. 낙하산도 실력이야. 낙하산은커녕 발로 차여 내던져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충분히 즐겨.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 말 듣고 처음엔 좀 어이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내 말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이들이 많은 게 신기했다. 어쩌면 나의 대책 없는 낙천주의, 뻔뻔할 만큼 내게 유리한 점만 생각하는 능력, 귀찮은 상황에서 발휘되는 간헐적 둔감력 등 나의 단점이라고 할 만한 성향들이 갈등과 고민과 과로와 분노로 지쳐가는 중년 후배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쓸 만용을 부리게 됐다. 그리고 중년들의 질문에 대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을 써보았다. 못 쓰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나온 길엔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처음엔 막막했는데 지나올 만했어. 넘어져도 괜찮아.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울면서 걷더라도 계속 걸어봐. 너만 생각하면서 라는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었나 보다. 중년의 어두운 터널과 갱년기의 웅덩이를 무사히 넘긴 나는 여기자로서는 드물게 정년퇴직을 했고 올여름이면 손주가 태어나 진짜 할머니가 된다. 6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번다. 물론 감각도 무뎌지고 체력도 떨어졌다. 당연하다. 난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고 조금 있으면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다. 하지만 서글프거나 부끄럽기보다 오히려 기특하다. 지금껏 살아 버텨낸 것, 여전히 수시로 잘 웃는 것, 그리고 손주가 존경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손주에게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 행복해하는 나의 철없음도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내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란 시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고 숲을 배경으로 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우린 누구나 더욱 울창해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스스로 쓰러지지 않는다면. 조언 1. 무엇보다 노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시기. 남편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만 바라보며 속상해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우리 인생의 메인 코스는 우리 자신이니까요. 남편은 디저트일 뿐이고요. 2. 후배들이 나를 은근히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느낌이 들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칠 거예요. 그러나 상사의 구박이나 후배의 눈치 때문에 사표를 쓰진 말자고요. 직장인은 일할 권리만큼이나 버텨낼 권리도 있답니다. 잘 견뎌내는 것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3. 연애건 사랑이건 기쁜 만큼 슬픔도 크고 행복과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쓴맛과 단맛, 신맛과 매운맛을 다 맛봐야 인생이 길어진다고 믿어요. 언젠가 패션 감각이 탁월한 분께 옷 잘 입는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옷, 저 옷 다양하게 입어봐서요.
망신도 당해보고 찬사도 받아보고 시간과 비용을 치른 덕분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아요. 4. 노년은 온갖 오해와 억울함을 안고 사는 시기 같아요. 노년은 병약하다, 아무 희망이 없다,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쩌면 노년에 가장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우정이 아닐까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고 배우자와는 눈빛조차 교환하기 싫을 때 친구들에게 받는 위로와 기쁨이 참 크답니다. 5. 사람도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격렬한 사랑의 전쟁을 치른 경험도 소중하지만 의자에 함께 앉아 저무는 해를 같이 보며 노을의 오묘한 빛깔을 감상하는 평화로운 삶에 더 감사합니다. 6.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대학에 들어간 순간 엄마, 이젠 정말 엄마의 삶을 살아. 남편, 자식 신경 쓰지 말고 엄마의 행복을 찾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